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림스원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조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요번에 실시된 수능 영어 시험을 해설을 해봄에 있어서 자, 우선 전반적인 평가를 잠깐 간략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8개의 지문을 가지고 해설하게 되는데 우선 그 이전에 전체적인 평가를 약간 좀 개괄적으로 해본다면 자, 시험 문제 수준은 어땠냐? 문제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죠?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게 예상외로, 예상은 쉽게 출제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1등급 카트라인이 평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4, 5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작년과는 달라서 작년까지는 정답을 발견함에 있어서는 별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글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흐름 같은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지문도 몇 개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마사를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오늘 해설할 8개의 지문이 전부 다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글의 흐름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쉽고 어렵게 관계없이 그런 면에서 참 출제가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그 수험생들 그리고 또 예비 수험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EBS 교재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되었냐 라는 점이 되겠는데 시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는 70% 연계율은 유지하지만 EBS 교재하고 똑같은 지문을 똑같이 출제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출제가 된 것이 그 지문이 7개나 된다는 거. 발표하고 현실이 달라졌네요.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발표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또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흘러가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영어 실력을 뭐라 그럴까 합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합당한 노력을 투입해 가지고서 어떠한 지문이 출제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이게 정상적인 영어 공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냐면 EBS에서 출판되는 교재가 1년에 10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권보다 훨씬 더 많죠. 한 권마다 실리는 지문이 약 300개 된다면 약 3,000개 정도나 되는 많다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지문들을 놓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에 매달려서 그냥 번역을 달달 암기하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인 노력으로서 어떤 지문이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점 맞추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개씩이나 이거 처리하자니 암기하자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나 건지는 건 정상적인 영어 실력은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EBS 교재하고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이지만서도 몇 번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32번 같은 거는 똑같이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54%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수험생들의 영어 공부의 방향이 잘못되어 나오고 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저와 같은 선생님들도 이 적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하는 말이죠? 방석 깔고 하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죠. 선생이 어떻게 점쟁이가 똑같이 됩니까? 스스로를 갖다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생님들마다 집중되어 있어요. 학생들하고 내가 가르친 책에서 내가 강의한 데서 몇 프로가 EBS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가 되었냐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지 않아도 잘못 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수험생들의 영어 공부의 방향을 빗나가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여하간
뭐 어쨌건 그러한 어두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출제가 된 수능 시험 문제 지문은 물론 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 8개 특히 굉장히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깔끔하게 글의 흐름이 구성되어 있더라.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이 오늘 제일 높았던 8개의 질문을 취급해 보겠는데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맨 처음에 취급해보는 것이 23번이 되겠습니다. 글의 제목 찾기네요. When it remarks surprised that 우리가 놀라서 대야라고 언급할 때 someone looks young 사람이 젊어 보인다 이게 for 비해서 for is chronological age chronological age는 실제 연령이라는 얘기죠. 실제 연령에 비해서 for 젊어 보인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놀려서 우리가 언급할 적에 we are observing that 우리는 대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We all age biologically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으로 노화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At different way 각각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노화를 한다는 건 똑같은데 노화하는 비율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겠죠. 각각 다른 비율로 우리 모두가 다 생물학적으로 노화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cientists have good evidence that 과학자들은 대디아라는 동격 접속사네요. 타당한 증거를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다는 대디아라는 this apparent difference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is real 현실이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likely that 대디아일 것 같습니다. Age changes begin 노화의 변화는 그러니까 늙어감의 변화는 begin 시작되는데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신체의 각각 다른 부위에서 at different times 각기 다른 시기에 그리고 또한 대디아 and that는 아까 쓴 it is likely that as 연결되죠. 일 것 같다 또한 대디할 것 같다. The rate of annual change 연간 변화의 율은 연간 변화의 그 율은 very 다양성 있게 달라진다 이거죠. among various cells 다양한 세포들, 티슈, 조직들 and organ 신체 기관들 사이에서 다양성 있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It is likely that 이라는 구조가 되겠네요.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각 개인 대 개인의 사이에 있어뿐만 아니라 unlike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와 달라서 biological aging 생물학적인 노화라는 것은 resist 거부한다 이거죠. 거부한다. easy measurement 쉬운 측정을 거부한다. 그렇죠?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늙었는가를 평가해 본다는 거, 측정해 본다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What you would like to have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is 이다. 자, 조금 전에 생물학적인 노화의 정도를 측정해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one or a few major biological changes 하나 또는 조금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생물학적인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했으면 좋겠다 이게요. 그런 것은 하나 또는 하나보다 더 많다면 약간의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우리는 갖고 싶어 한다. 자, 이것이 정답을 발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언급이 되겠네요. 자, 근데 대디아가 관계대명사 이끄는 형용사들이죠. mirror, 원래는 거울이네, 거울. 근데 거울처럼 비춘다, 그러니까 반영한다. 이때 mirror는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영하다. all other biological age changes,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물학적인 노화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조금밖에 없는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갖고 싶어한다 이거죠. 무엇을 참고함이 없이 without reference to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를 참고할 필요 없이 so that 그래서 we could say for example that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디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someone 어떤 사람이지요? who is
chronologically 80 years old. 실제적으로 실제 연령이 80살 먹은 서만 어떤 사람이 is biologically 60 years old. 생물학적으로는 60살 먹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this kind of measurement, 이러한 종류의 측정은 would help, explain,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뭐를 설명하는데 why one 80-year-old has so many more useful qualities. 어떤 한 명의 80살 먹은 사람이 왜 더 많은 젊은이로서의 어떤 특징, 젊은 특징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볼 적에 그 다음 then does another 80-year-old, 또 다른 80살 먹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 왜 똑같이 80살인데 이쪽 사람이 더 많은 젊은이로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중요한 건요. 자, 지금 실제 연령과 생물학적인 연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연령이 60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이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잘했다면 생물학적인 연령이 이것이 10살 젊어 보여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연령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또 몸 관리를 잘못했다면 한 10년쯤 더 늙어 보이는, 생물학적으로는 뭐 이 정도의 연령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언급이 있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생물학적인 노화를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what it will not have,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의 또는 하나보다 더 많다면 a few, 약간의, 조금의 측정할 수 있는 biological change, 생물학적인 변화를 우리는 갖고 싶어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생물학적인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맞춰볼 적에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근데 in such mirror, 이때 mirror는 그냥 거울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거울을 찾아서, 어떤 거울? reflecting biological aging, 생물학적인 노화를 반영하는 거울을 찾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면 뭐 현대시대에 있어서의 노화가 더딘 데에 대한 이유들, 뭐 말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 few tip, 몇 가지의 팁들 to guess, 짐작하기 위한 chronological age, 실제 연령을 짐작하기 위한 몇 가지의 팁들 안 되겠고, secret, 비결이네요. biological aging, 생물학적인 노화의 비결이 disclosed, 노출되고 말다, 폭로되었다. 안 되죠? 그 다음 looking for the fountain of youth, 젊음의 샘을 찾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찾아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문 번호가 28번. 자, 우리 수험생들이 좀 가장 싫어하고 있는 문제죠. 어법 문제. 근데 어법 문제는 의외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다 볼 필요 없겠고, 맨 처음에 1번 볼 것 같아요. 자, 지금 대명사의 소유격, 이거 복수죠, 복수. 그럼 일치하고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the Greeks focus on, 그리스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란 말이죠.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복수니까 되어라고 대명사의 소유격을 쓰고 있는 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밑줄 그어진 부분만 검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a piece of, 나무 조각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toast, toast는 던지다. tossed into water, 물속에 던져진 나무 조각 하나. 자, 그러면은 이게 현재 분사로 되느냐 과거 분사로 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해 볼 적에, 나무 조각은 던져짐을 당하는 수동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때 tossing 현재 분사 썼으면 잘못된 거지만
수동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분사 쓴 거는 괜찮죠.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물속에 던져진 나무 조각은 float, 뜬다, 뜬다. 뭐 하는 대신 instead of sinking, 가라앉는 대신에 물 위에 뜬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수동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과거 분사 맞네요. 그 다음 3번을 정답으로 틀렸다라고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exclusively,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only라는 얘기죠. only. 자, 볼까요? In both cases, 양쪽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the focus is on the object. 초점은 물체만 집중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다. 그렇죠? only의 의미예요. 초점이 어디에만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초점이 on the object, is on the object예요. 물체만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때 exclusively라는 부사 쓴 거,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오로지 그런 뜻으로 쓰인 거. 이거 3번은 틀리는 게 아닙니다.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면요. 또 4번이 어디 있죠? 네, 됐습니다. 이게 4번에 caus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전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볼까요? but 그러나 the Chinese saw, 중국인들은 보았다 이게요. see의 과거형이죠. the world, 세상을 SER하고 보았던 것이다.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세상을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게요. 계속적으로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하는 substances,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카머, 이 카머의 마침표가 아니고 카머, 그러니까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자, 카머를 찍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so, 그리하여, so, 그래서. 자, 그러니까 so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하고 그 뒤가 일단은 절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독립시켜 놓고 보면 되겠네요. Their attempt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겠다는 그들의 시도, 물론 중국인들의 시도가 되겠네요. 그럼 so란 말 다음에 주어가 그들의 시도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의 다음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가 나와요. 동사. 근데 이게 보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되었죠. 따라서 그들의 시도는 야기시켰다. 그들로 하여금 to be oriented, 방향을 향하도록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하는 동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causing 현재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틀렸군요.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물론 올바른 표현으로 고친다면 야기시켰다, caused. 이렇게 고쳐져야만 되겠군요. 자, 그 다음 5번 틀릴 게 없습니다. 볼까요? The notion that, 관념, 대디아라는 생각, 대디아라는 관념. 이때 대해서는 라는이라고 번역되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겠네요. 자, 보다시피 어법 문제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데 초점 맞춰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명사가 있다. 명사를 주에서 수식할 적에 자, 능동의 의미이면 현재 분사 쓸 것이고 또 수동의 의미이면 과거 분사 쓸 것이고 또 그 다음 어법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수일치죠.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사 is를 썼다. 근데 여기에 대한 주어는 저 앞에 뚝 떨어져 있죠. 단수명사죠. 그럴 땐 is고 주어가 복수명사면 아고 물론 동사가 꼭 비동사일 때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하간 어법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아주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초점에 맞추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1부터 34번까지 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되겠네요. 빈칸 추론, 이른바 빈칸 추론. 여러분, 저 뭡니까?
현혹되면 안 되죠. 빈칸이 뭐 앞에 있을 때는 무엇과 무엇만 살펴보면 된다. 빈칸이 중간에 있을 적에는 어디만 보면 된다. 빈칸이 뒤에 있을 적에는 뭐 그 앞문장하고 관계만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여러분 공부를 했다면 요번에 굉장히 비참한 그 결과를 가지게 줬을 겁니다. 빈칸 추론은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이건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니까 그 흐름을 잘 보면서 글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빈칸이 앞에 있건 중간에 있건 뒤에 있건 빈칸 추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박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 추론이니까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wo cultures come into contact, 두 개의 문화가 접촉을 하게 될 때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접촉을 한다. They do not exchange. 그 둘은 교환하는 게 아니다 이게. Every cultural item, 모든 문화적인 항목을 다 교환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not하고 every가 있는데 이건 부분 부정이죠. 모두 다는 아니다. If that okay, 만일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네요. 조건절, 비동사, 주어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보여주는 가정법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무슨 말 이야기했죠? 만일 두 문화가 접촉을 할 적에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인 항목을 다 교환하는 것이라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의 귀결죠. There would be no, 없을 거다 이게.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in the world today,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요. A가 B하고 교류하는데 완전히 모든 문화적인 항목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면 A란 지역에서의 문화와 B란 지역에서의 문화 간의 차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할 적에 무엇을 교환하느냐? Instead, 그게 아니라 only a small number of cultural elements, 오로지 일부의 요소들만이 ever spread from one culture to another,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파가 되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의 요소만 전파가 되는 거다. Which cultural item is accepted? 거기까지가 명사들로서 주어의 부분이네요. 동사가 depends on이죠. 달려있다. largely, 크게 뭐뭐에 달려있다. 어떠한 문화적인 항목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the items use, 그 항목의 요소, 그 문화적 항목의 용도죠. 용도, use, 용도와 and compatibility, 양립 가능성, 이런 건 기본적인 낱말이죠. compatibility with, 뭐뭐와의 양립 가능성, already existing cultural traits,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들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두 가지네요. 첫째, 그 문화적 항목의 용도가 어떠하냐에 달려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문화적인 특성들과의 조화, 일치의 여부, 양립 가능성의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t is 대디아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낫이 있어요. 대디아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Men's hair dye, 남자들의 염색약이에요. Designed, 만들어진, to get out the gray, 흰색 머리, 흰 머리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남성의 염색약은 will spread into parts, 지역으로 전파될 것 같지는 않다. It is not likely. 낫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지역 속에 전파될 것 같지는 않다. Rural Africa, 시골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될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라는 문화권은 말이에요. 어떤 문화를 특징을 하고 있냐면 where a person's status, 사람의 지위가 status, 사람의 지위가 is elevate, 높이 평가받는다 이게요.
무엇에 따라서 with advancing years 지긋한 연령들. 그러니까 잘 발달하여 있는 연령들이니까 지긋한 연령들에 따라서 한 사람의 스테이터, 지위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골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Even when begun is consistent with a society needs. 설사 무엇이 한 사회의 needs, 욕구와 컨셉 일치한다 할지라도 자 무엇일까? 이 빈칸 속에 뭘 쓰느냐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A란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B란 지역의 문화에 이렇게 들어간다, 전파가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A란 그 지역의 문화 요소가 B란 지역 속에 들어가면요. 이 B란 지역 속의 문화에서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접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는 그 어떤 그 말이 그 나와야 될 거 아니겠냐라고 추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까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무엇이 한 사회의 욕구와 일치한다 할지라도 There is still no guarantee that 대디아라는 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보장? It will accept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mo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 뭐를 사용하고 있냐? Using US Custom Unit. 미국에서의 습관적인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 미국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 단위들은 예를 들면 인치라거나 푸트라거나 야드라거나 마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resisted 거부하여 왔다 이게 adopting 채택하기를 뭐를 The metric system 미터법이죠. The metric system 미터법을 사용하기를 have resisted 거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ven though 설사 making such change 그러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would enable 가능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enable somebody to do죠. US citizen 미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to interface 접촉하게끔 가능하게 한다 할지라도 with the rest of the world more efficiently 나머지 세상과 더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하여 준다 할지라도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빈칸이 나왔습니다. 아까 even when 심지어 무엇이 is consistent with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even when 또는 on 빈칸 그 무엇이 한 사회의 욕구와 일치한다 할지라도 there is still no guarantee that 대디아라는 보장은 여전히 없다. It will be accepted.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 요소가 B라는 지역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요. 그럼 B라는 지역 속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힌트로 삼아 정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게요. categorization 범주화 무엇은 어디에 분류되고 뭐는 어디에 속하고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죠. 체계적으로 안 되겠죠. innovation 혁신 참 B라는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혁신되고 개혁되는 그러니까 2번은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2번은 후보감에서 탈락시키면 안 돼요. 머릿속에 체크해두고 investigation 수사 조사 이거 뭐 수사 조사가 왜 나와요? 엉뚱하게 안 돼요. 그 다음 observation 관찰도 아무 관계 없겠고 specification 구체화 명시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문화의 요소가 B라는 문화 요소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혁신이 is consistent with 일치한다 할지라도 무엇과 a society's needs 한 사회의 욕구와 일치한다 할지라도 there is still no guarantee that 대디아라는 보장은 여전히 없다. It will be accepted.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Some distinctions. 어떠한 구별들이에요.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쁜 것 사이에 그 어떤 구별이란 hot wire. 선천적으로 붙박이 되어 있다 이게요. Into a biology. 이거 참 재밌어요. 원래 바이올로지는 생물이라는 게 생물. 근데 우리의 생명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네. 우리의 생명 활동 속에 뭔가 붙박이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요.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괜히 이러한 말은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Infants enter the world. 유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준비한 채로 ready to respond to pain. 고통에 반응을 할 준비를 갖춘 채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자, 고통을 as bad, 나쁜 것으로 and to sweet. 또한 단 것에 대해서는 up to a point, 어느 정도로 as good, 좋다라고 반응을 할 준비를 갖춘 채로 세상 속으로 유아들은 들어간다. 그렇죠? 애기들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고통은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단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좋고 나쁨의 차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네요. 자, 근데 그 다음 in many situations, however, 그러나 뭔가 다른 말을 언급하겠다는 암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나 많은 상황들에서 the boundary, 경계점이에요.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쁘고 사이에 경계점이라는 것은 is a reference point that, 기준점에 불과하다고 있죠. 대디아인 기준점일 뿐이다. The changes over time,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게 되는, 그렇죠. 좋고 나쁘게 어떤 경계점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하게 되는 기준점이며 또한 그러한 경계점은 depends on, 달려있다 이거죠. 무엇을 달려있는? the immediate, 뭐랄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당면에 있는 circumstance, 환경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차이점의 경계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시간의 경과 더불어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당면한 상황에 의존한다 하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Imagine that. 대리하라고 상상해 보세요. You are out in the country. 당신이 시골 밖에 나가 있다. 오늘 추운 어떤 날 밤에 모한 채로 inadequately dressed. 부적절하게 옷을 차려입은 채로 for the pouring rain.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부적절하게 옷을 차려입은 채로 또한 your clothes soak. 당신의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추운 날 시골 바깥에 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춥고 몸이 불불 떨리고 막 그렇게 되겠죠. A stinging cold wind. 찌르는 듯한, 쏘는 듯한, 그러니까 혹독한 차가운 바람이 complete, 끝내버리는데 your misery, 당신의 비참함을 완전히 끝장내버린다. As you wander around, 당신이 여기저기 헤매이고 떠돌아다닐 때에 you find a large, 커다란 암석, 바위를 발견하는데 that provides, 제공해주는 바위예요. Some shelter, 어떤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다행이네요. 춥고 배도 고프고 말이에요. 그냥 온몸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억수가 내는 비를 피할 데가 없는데 보니까 바위 안에 어떤 피난처가 보인단 말이에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약간의 피난처를 from the fury, 분노 of the element. 자, 이게 참 멋있네 이거. 미리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거는 악천후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이 글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 약간 방해가 될지라도 좀 설명을 아니할 수가 없겠네요. 엘러먼트라는 건 원래 요소예요, 요소. 뭔가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요소. 그러면 전통적으로 서양 사상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철학 선생은 아니니까 이 세상은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4대 요소가 뭔가요? 흙, 물, 바람, 또 뭐 있죠? 하여튼 4대 요소. 자,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큰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따라서
그 앞에 정관사 붙이는 겁니다. 정관사. 그렇죠?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말이야. 뭐 추위라든지 그런 요소들. 그래서 묶어가지고 정관사 붙여서 묶어서 이거는 사람에게 큰 불행을, 큰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악천후다. 악천후. 오케이? 이건 여러분 정답을 발견함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단어의 처리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분노, 악천후의 분노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큰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자, 그 다음 The biologist, 생물학자죠. 마이클 캐버넥, 생물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 콜이란 말이 나네. We call him Tom. 우리는 그를 톰이라고 부른다. 콜은 불완전 타동사죠. 누구를? 탐을 목적어. 뭐라고? 그를 목적어. 탐이라고. 탐이 목적격고. 자, 그래서 뭐를 그 순간의 경험을, 그 순간의 경험. 굉장히 춥고 도망칠 데도 없고 이제 그래서 벌벌 떨고 있다가 그 순간 바위 안에서 어떤 숨을 곳, 피난처를 찾은 그 순간의 경험을 intensely 무척이나 pleasurable, 쾌적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부르고 있다. Because 왜 그럴까요? It function, 그것은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as pleasure normally 있다. 기쁨이 원래 그런 것처럼, 뭐 이건 중간에 끼어드는 세치군이죠. 기쁨이 원래 그런 것처럼 기능을 발휘한다. 뭐하는? to indicate, 나타낸 the direction of, 빈칸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경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까요? 조금 전까지 숨을 데도 없고 비는 막 퍼부어지는데 비를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가 자, 피난처를 발견했어요. 큰 바위 안에서. 그 순간의 기쁨이 기능을 발휘한다. 무엇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경험을 플레저러블, 기분 좋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빈칸 촌. 그 다음 뭐 이거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잠깐 볼까요? 그 다음 언급. The pleasant relief. 그 기분 좋은 안도, 안심은 아까 얘기했어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그 어떤 경계라는 거는 이건 가변적인 거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게요. 좋았던 게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편안하다. 이제 숨을 곧 찾았으니까 편안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편안한 안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상황이 바뀌면 and you will soon be shivering. 당신은 또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다가 behind the rock again. 그 바위 뒤에서. 그렇죠?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뭐에 내몰린 채? driven by your renewed. 새롭게 생긴 suffering. 고통에 고통. 뭔가 쫓기면서 to seek better shelter. 그러니까 더 좋은 피난처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 바위 뒤에서 또다시 추위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은 그 순간의 경험을 기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어떤 것의 방향을 가리키는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여기 영원한, 이건 뭐 영원한을 보는 순간 무조건 1번은 없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고 나쁘고의 어떤 경계점이라는 것은 이건 가변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다라고 그랬으니까 변할 수 있는 거다. 영원한 그랬으니까 그 다음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고양시킨다 이거. 자의식을 고양시킨다. 뭘 통해서? 피지컬,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자의식을 고양. 극기훈련 같습니까? 육체적으로 일부러 고통을 견디면서 자의식을 강화시킨다? 아니에요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Biolog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죠. Of circumstances, 환경.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금 전까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온몸으로 비를 맞이하면서 숨을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바위 안에서 어떤 숨을 곳 찾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의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환경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보겠습니다. 4번. Judging desirable and undesirable conditions.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을 impartially 공정하게 판단 내리는 the direction of 방향 안 되죠? 네. 안 돼요. mentally predetermined. 심적으로 mentally 미리 결정된 아니죠. 심적으로 미리 결정된 그 말을 가지고 벌써 안 되는 거예요. inclination 성향이에요. 성향. for emotional stability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심적으로 그러한 성향의 the direction of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질문들에